안녕하세요. 리스닝 강사 이예솔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conversation의 흐름, flow와 출제 포인트들, 그리고 노트 테이킹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었죠. 또 우리 메인 아이디어라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시그널하고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들 이런 것들 한번 배워봤는데요. 복습 잘하고 오셔야지 돼요. 자, 오늘은요. 우리 이어서 렉처의 흐름과 또 출제 포인트들을 알아보고요. 메인 아이디어 문제 유형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우리 렉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영어식 표현을 보자면요, 보통 두 가지씩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의 주제에 대해서 브로드하게 나오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 부분이 나올 거예요. 좀 더 narrow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예시가 있을 경우에는 예시도 나와요. 조금 더 자꾸만 딥해지고 점점 더 자세히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그러고 나서요. 특징들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요. 비교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요. A가 B보다 좀 더 빨라. 아니면 A라는 생물이 B라는 생물보다 훨씬 더 재생 능력이 빨라. 이런 것들. 아니면 뭐 A가 B보다 몸짓이 훨씬 더 커. 이런 비교 대상을 갖고 비교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또는 부정 같은 경우에는 A, B, C, D는 먹을 수 있어. 어떤 생물체가요. 근데 D랑 E는 못 먹어. 이런 것들 먹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안 되는 부정적인 표현들도 특징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인과 결과.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초래됐어. 결과로 나타나게 됐어. 라는 원인과 결과. 또 그 외에도 기타 등등 표현할 얘기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삼각형 모양으로 우리가 렉처는 주로 대화가 나오더라. 교수님이 이런 형식으로 말을 하더라. 흐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노트 테이킹 어떤 것들 해야지 될까요? 자, 방금 전에 보셨던 흐름 그대로 잡아가시면 되는데요. 우리 conversation 때도 노트 테이킹 제가 5개는 꼭 해주세요라고 했던 포인트 기억나시죠? 렉처도 5가지예요.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 주제, 항상 메인 아이디어 문제 유형 나오기 때문에 주제 잡아주셔야지 돼요. 렉처,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디테일적인 부분들 나오는 것들 잡아주시고요. For example, 이런 예시 나올 경우 예시가 뭐였는지도 노트 테이킹 해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특징들. 아까 제가 말했죠?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안 되는 부정 표현들, 원인과 결과 이런 특징들이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잡아주셔야 돼요. 디테일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외에도 렉처도 마찬가지 추론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추론적인 부분들은 뒤에 가서 추론 문제 관련해서 풀 때 좀 더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요, 우리 렉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주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시그널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는 뭐뭐라 불리우는 이런 것들은요 라고 하면서 topic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러한 시그널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지금은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설명 부분은 뭐뭐뭐뭐입니다. 이거는요 라고 해서 is 또는 means 이런 표현들 나올 거고요. 자, 예시는 for example 말고도 우리 뭐 있어요? like, such as, in this case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예시 듣는 표현들이 for example 말고도 많으니까 알고 가셔야지 되겠고 특징들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비교급, 최상급, 원인과 결과, 부정 이런 표현들 나오면 그 다 특징들로 잡아주셔야지 되고 추론 문제는 뒤에 가서 본다고 했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 렉처 예시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보면서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노트 테이킹 어떤 부분을 하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흐름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 화면에 제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띄워놓기는 했는데요. 뭐 안 보고 귀로 한번 먼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합니다. Are there any questions about how MRI scans function? All right, then we can now move on to their uses. First of all, as you probably know, MRI is used in the medical field to scan soft tissue,
and to locate tumor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Secondly, it is used to determine the quality of timber. Since this is less known use of MRI, we should take a close look at it. You see, due to the development of MRI scans, inspectors are able to prevent trees from being unnecessarily cut down. Sample 오케이.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어요. 자, 우리 그러면요.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are there any questions about how MRI scans function? 자, 질문 있어요? 뭐에 관련해서 about the MRI scans가요? function 어떻게 우리 작동하는지,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이 질문 더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자, 이건 뭐예요, 지금? Any question에서 약간 눈치를 채셨나요? 지금 앞으로 할 얘기가 아니라 여태까지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더 질문 있니? 뭐 이걸 관련해서 여태까지 말했는데 이런 투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약간의 힌트 주죠. Alright. 자, 그렇다면요. Then we can move on to. Now move on to 뭐예요? 자, 이제는요.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 어디로요? Their uses. 자, function 말고요. 오늘의 topic은 지금 여기에서 힌트를 주고 있죠. Now, 지금부터는요. 넘어갈 거예요. function 말고 뭐로요? uses,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오늘의 주제 A는 function에 대한 거, B는 uses 나왔으면 여러분 답 뭐 골라야 돼요? B를 골라주셔야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first of all. 자, 첫 번째 이런 수치적인 표현하면 여러분들도 1번 하고 옆에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MR 어디에 쓸 수 있대요? Medical field. 우리 의료 쪽에, 의료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 어떤 것들요? soft tissues를 스캔하거나요. 또는 locate tumors. 우리 종양 같은 것들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데 우리 보통 쓰이고요. and treatment. 우리 치료하는데도 MR 스캔이 사용됩니다. function 말고 사용되는 거. 첫 번째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second. 그럼 여러분들도 숫자 2번 적어주시고요. 우리 어디에 사용된대요? Determine the quality of timber. 우리 목재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 결정하는데도 이 MRI 스캔이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 뒤에 부연 설명들 있죠. 자, 뭐예요? MRI 관련돼서 less known. 이 분야는요, 별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소하시잖아요. MRI가 목재의 그런 퀄리티가 좋은지 나쁜지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MRI는 사람 몸에 건강 관련돼서 할 때만 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드셨죠? 그래서 뭐래요? We should take a close look at it. 자,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볼 거야. 조금씩 더 찝해지죠. MRI 사용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topic-이었고요. broad하죠. 그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1번 이런 것들이 있고 2번 이런 게 있어. 그 중에서도 팀볼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볼게. 점점 역삼각형 모양으로 좁아지고 있고 점점 내용이 더 심오하게 딥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you see 하면서요. Due to the development of MR scans, 이것 MR 스캔이요 발달됨으로써요. 우리 inspectors가 어떻게 할 수 있었대요? Able to prevent trees. 우리 나무들을 예방할 수 있대. 어떤 거요? From being unnecessarily cut down. 불필요하게 자르고 우리 나무들을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목재로 쓰이는 것들, 불필요하게 하는 것들을 전부 예방할 수 있었다. 환경에 굉장히 좋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MRI가 어디에 사용됐고 그 중에서도 어디에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 예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특징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란색 표시된 부분들 시그널이에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린 시그널들 공부하시면 이런 것들 바로 귀에 Now move on to 들리자마자 자, 오늘의 주제는 앞에 게 아니라 뒤에 나올 건가 보다. 힌트를 얻어서 바로 뒤에 파란색 부분 표시됐죠? 키워드 잡아주셔야지 되고 First of all 들리면 1번 하고 준비했다가 마찬가지 뒤에 나오는 키워드 Secondly 하면 2번 하고서는 뒤에 나오는 키워드를 준비하셨다가 바로 써주시고 그러고 나서 should 이런 단어들도 나올 경우에는 뭐뭐 해야 돼 라는 거니까 뭘 해야 되는지 조건이나 해야 되는 부분들을 스케치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고 디테일 부분, 디테일 문제가 어디서 나오고 나머지 추론 펑션 이거는 지금 여기 너무 짧아서 제가 다 담을 수가 없었지만 전체 내용을 파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inference, function, attitude, cognitive content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방금 들은 내용으로 노트 테이킹을 한다면 어떤 것들을 잡았어야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뭐였었죠? MRI function 아니고 uses 맞죠? 설명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있었어요. 1번과 2번으로 저도 나눴죠.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편하시고 우리 막 질문 풀 때요. 시간이 막 촉박하고 막 이래가지고 노트 테이킹 엉망진창으로 막 쓰면요. 찾는 것도 일이에요. 특히 렉처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렇게 1번, 2번 나눌 수 있고 조금 줄 바꿈, 문단이 바뀔 때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medical field에 이용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scan soft tissue 하거나 또는 locate tumors 하는데 그래서 diagnose 하거나 또는 treatment 우리 치료하는데 쓰인다. 이거 얘기했고 여기서 medical field에서 사용되는 거는 간단하게 끝났는데 quality of timber redetermine 하는데 쓰인다고 했어요. 오늘은 그걸 강조하고 싶은가 봐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특징들 뭐 있었어요? 우리 prevent 예방할 수 있어요. unnecessarily 우리 불필요하게 cut down 잘라버린 나무를 잘라버리는 일을 예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라고 하면서 특징들이 조금 더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노트 테이킹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넘어가서 우리 렉처에서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들 이런 게 들리면요. 여러분 문제에서 묻기 굉장히 좋은 자주 나오는 문제 패턴이니까 잘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볼까요? 메인 아이디어. 우리 메인 아이디어 문제 유형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렉처의 주제가 뭔지 꼭 항상 잡아주셔야 되고요. Cause and effect, 뭔가 원인과 그거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그것도 꼭 잡아주시고 Problem, 문제점, Solutions, Suggestion,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됐다면 그런 것들도 잡아주셔야지 돼요. 자, 예시 example 나면 무조건 우리 아까 노트 테이킹 적기로 했고요. function 우리 기능 같은 경우도 묻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function도 나올 경우 잡아주시고 자, 그 뒤에는 보시면 similarities and difference 우리 뭔가 비슷한 점들 이건 특징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비교를 할 때 이런 것들은 비슷해 이런 것들은 차이점이야 라고 해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어떤 거 있는지 정확하게 분류를 해주셔야지 돼요. 자, advantage and disadvantage 장점이 있어 근데 반대로 단점은 이런 게 있어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놓치지 말아 주셔야지 돼요. 문제 출제 나오기 좋은 특징 그 문제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origin. 뭔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됐다. 노트 테이킹 해놓으세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requirement. 뭔가 조건이죠. 컨디션 같은 것들이 붙는다면 마찬가지. 우리 꼭 잡아주셔야 돼요. 뭐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조건이 달리는 것들 잡아주셔야지 되고. characteristics.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A, B, C, D. 이렇게 나열을 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수치를 표현해줘. first, second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로는 이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에 다 잡아주셔야지 되고요. imply, infer 이거는 추론 문제니까 뒤에 가서 배워볼 거고 opinion, attitude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주관적인 생각 또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태도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지 되고요. ordering 뭔가 순서가 나열되는 형태로 강의가 진행될 경우에는 뭐가 먼저고 그 다음 이런 순서들을 정확하게 노트 테이킹 해주셔야지 나중에 질문에서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넘어가서요. 놓치지 말아야 할 기능어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단어들이 들리면요. 우리 내용, 그 뒤에 나오는 내용, 핵심 내용을 꼭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앞에서 봤던 거와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거를 단어로 풀어본 건데요. 자, 첫 번째,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 뭐 있죠? because, since 이런 것들 있죠. 자, 결과, so, therefore, consequently 이런 것들. 자, 이유는 화살표 안쪽으로 표현하기로 했고 결과는 화살표 바깥쪽 또는 점 삼각형을 역삼각형으로 그리느냐 우리 아니면 원래 삼각형 모양대로 찍느냐 이걸로 원인인지
이유인지 또는 결과인지 알아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를 연습해 주시고요. 자, 문제점 나타내는 표현 뭐 있어요? problem, challenge, negative 이런 것들 또는 trouble 이런 것들 나오면 뭐가 문제인지 잡아주셔야 되겠죠. 해결책은 solution, suggestion, recommendation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자, 강조를 할 때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뭐 important, significant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실 거고 make sure 이런 것들도 강조를 하는 거고요. 또는 note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해라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다르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paraphrasing해서 말해주는 경우에도 우리 중요한 말이구나 힌트를 얻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in other words 또는 which mean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반복할 때 중요한 얘기인가 보다 노트 테이킹 해보시고요. 자, 반전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But, however, although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우리 삼각형 그리고선 뒤에 어떤 게 반전되고 있는지 꼭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 나 어제 굉장히 심심했어. 하지만 저녁 때 친구가 날 불러내가지고 재밌게 놀았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심심했어요. 하지만 뒤에 어제 근데 저녁에 친구가 불러내서 놀았다가 사실 핵심이에요. 어제 내가 저녁에 친구가 날 불러내서 재밌게 놀았어 라는 말을 하려고 어제 심심했는데 친구가 저녁 때 불러줘가지고 내가 재밌게 놀았어 저녁 때 요게 사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but이나 however 이런 반전 주는 말들 뒤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본론이 뭔지를 꼭 캐치해 주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시 드는 거 우리 for example, such as like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기능적인 표현들 있죠. use, function, purpose 같은 단어들. 그 다음에 장단점, advantage, disadvantage 또는 benefit, drawback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은요. 과정이나 절차, 우리 steps 나타나거나 또는 how it works, 어떻게 작용되는지 말해볼게 이런 단어들. procedure, 마찬가지죠. 이것도 다 절차고요. process, next step 이런 단어들 나오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순서 잘 잡아주셔야지 돼요. 자, 그리고 특징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characteristics 또는 feature 또는 trait 이런 단어들 나올 경우 그 특징들을 잘 잡아주셔야지 돼요.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말하는 태도, 어떠한 토픽에 관련해서 교수님이 뭔가 부정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태도도 한번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좋고요. 질문한다. 질문도 괜히 하는 거 아니겠죠? 진짜 궁금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토플 리스닝에서 학생이 질문을 교수님이 렉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문을 갑자기 끼어들어서 한다. 그 부분이 토픽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려고 여러분한테 힌트 주고 있는 거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과 대답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는요 렉처 형태도 한번 봤으니까 메인 아이디어로 다시 문제 형태 돌아와서요 문제 유형 질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렉처도요 마찬가지로요 이 메인 아이디어 문제는 1번 문제에 거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렉처의 전반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묻는다거나 또는 강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는 문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출제 의도는요. topic을 묻는 경우 what mainly conversation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주로 뭐에 대한 얘기예요?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주로 introduction 문단에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수업의 전반적인 주제가 뭔지 묻는다. 아까 역삼각형 기억나시죠? 그래서 역삼각형으로 topic은 전반부에서 보통 나오는 편이에요. 자, purpose에서요. 우리 교수님이요.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라고서 강연의 목적을 묻는 경우도 출제되고 있는데요. 수업의 목적을 묻는 질문도 마찬가지. 일단은 토픽 부분이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주로 나온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질문 유형 한번 볼까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topic 부분 볼게요. What is the lecture mainly about? 이 lecture 강연 또는 talk, discussion은요 주로 뭐에 대한 얘기니? 라고 묻는다거나 또는 what aspects 또는 does the professor mainly discuss? 교수님이 주로 어떤 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거나
purpose 같은 경우에는요. What is the main purpose? 또는 What is the purpose of the lecture? 이 강연의, 이 대화의 그 목적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질문 패턴이 어떻든 간에 우리 main idea, 주제를 알고 계신다면 풀 수 있는 문제다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렉처도 마찬가지예요. 오답 소거하실 때 주의할 점. wrong information, 틀린 정보가 아닌가 확인해 보시고요. not mentioned, 언급되지 않은 얘기는 아닌가 보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detail. 메인 아이디어는 주제라고 했어요. 사이사이, 특히 렉처 같은 경우에는 conversation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우리 중간중간에 나왔던 얘기들 가지고 이게 메인 아이디어인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우리 specific한 얘기는 중간에 나왔던 사실 정확한 내용일지라도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없어요. 또 하나 유의해야 될 점 우리 뭐 있냐면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라고 앞부분에서 조금 다룰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방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예시에서도 뭐 있었어요? function 막 이런 얘기 나오길래 열심히 노트 테이킹으로 function인가 보다 했는데 뒤에 가서 우리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사용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 거야. Let's turn to 이제 이런 쪽으로 넘어가 보자. 이런 토픽으로 라고 주제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렉처의 주제와 헷갈리지 않나 이것도 꼭 확인해 보셔야지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렉처 마지막쯤에서 들었던 부분을 가지고 보기에다가 놓는 경우도 자주 나오는 문제 패턴인데요.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 전체 주제가 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 두 갈식이기 때문에 주제는 전반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too detail한 하위 내용, too specific한 내용은 잡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답 소거하는 방식으로 우리 헷갈릴 경우엔 접근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시그널 한번 봐야겠죠. 렉처에서도 메인 아이디어 나오는 시그널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요. 뭐뭐에 대해서 말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Let's talk about, let's discuss, let's turn to, let's focus on, let's move on to 이런 표현들 또는 간단하게 today 또는 now 이제부터는 뭐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 시그널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 얼른 우리 귀 쫑긋 세워가지고 노트 테이킹 해주셔야지 되겠죠. 자, 그 외에도요 우리 트릭 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한참 얘기하다가 하지만 오늘은 이런 얘기 할 거야.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로 넘어가 보자. 방금 전에 예시와 비슷한 느낌이죠. 그런 것도 주의해달라고 했어요. So last class 또는 뭐 we've been talking about 이런 얘기들을 해왔지. 하지만 but 이런 반전되는 말 뒤에 본론이 뭔지 본심이 뭔지 또는 today, now 이런 뒷부분 얘기들까지 집중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얘기를 메인 아이디어로 고르지 않도록 고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형태로도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What is 이게 뭔지 아니? 라고 묻는다거나 교수님이 또는 Have you heard about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 라는 식으로 토픽을 언지하는 형태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렉처 메인 아이디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었어요. 자, 그 외에도요, 우리 오늘 이런 얘기 해보자 라는 비슷한 패턴에 제가 자주 나왔던, 기출문제에 자주 나왔던 그런 센텐스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지난 시간은 이런 얘기 했지와 오늘은 이런 얘기 해볼까 두 개로 좀 카테고리를 나눠봤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말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숙지를 좀 복습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보실 분들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쭉 한번 따라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오실게요. 오케이. 자, 이제는요, 우리 문제 풀어봐야겠죠. 렉처 조금 일부분만 가지고 와서요. 풀 렉처는 아니에요. 일부분만 들어보시고 메인 아이디어 한번 찾아보는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뭐 필요해요? 펜과 종이 필요하시죠? 자, 없으신 분들 지금 얼른 일시정지 해놓고 빨리 뛰어가서 펜과 종이 가져오실게요. 노트 테이킹 해야죠. 자, 펜과 종이가 준비되셨다면 자,
지금 들을게 되시는 내용들 노트 테이킹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문제 미리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Question 2. Sample question 2.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n art class. Professor Jensen, I know that the Musée d'Orsay is a very famous art museum in Paris, second only to the Louvre. But I don't really know what the difference is between the collections featured in the two museums. Let's see. Well, the primary difference between the two museums, besides the physical size of the two museum complexes, is that in the Louvre you can see works of art that span the many different artistic periods of mankind, okay? But in the Musée d'Orsay, you can see exhibits that focus only o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roughly between 1848 and 1905. There are a lot of Impressionist and Post-Impressionist works on display there. But the museum is not limited to paintings. You can find all different kinds of art there, regardless of technique or means of expression. I see. So the Musée d'Orsay does have sculpture and ceramics, in addition to paintings? Right. But besides some exceptions, the art was all created within the years I mentioned. What is the lecture mainly about? 오케이, 자 여러분 일시정지 잠깐 해놓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을 골라보셨을 테니 저랑은요 노트 테이킹 한 번 더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꿀팁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인트로덕션에서 약간 앞으로 강의가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지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번 그 렉처에서는요 초반에 어떤 얘기를 했었어요? difference between A and B 뭐 이런 식으로 또는 difference between two museums 이런 표현들 나왔었죠. 자, difference between 이런 표현 나오면요. A랑 B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라고 했죠. 그럼 앞으로 나올 렉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는 이러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고요. B는 이러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뭐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으면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큰 차이점이 있으면 뭐 그런 걸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A와 B를 구분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conversation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introduction에서 뭔가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볼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올 경우 여러분 이렇게 칸을 반으로 나눠서 A, B 이렇게 subject를 적어 주셔서 분류해 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 노트 테이킹이 깔끔해지시고 이따가 문제 풀 때 찾으러 올 때도 훨씬 A의 특징들이었지 B의 특징들이었지 왔다리 갔다리 우리가 레슨을 듣게 되시더라도 그 노트 테이킹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ample question 2.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n art class. Professor Jensen, I know that the Musée d'Orsay is a very famous art museum in Paris, second only to the Louvre. But I don't really know what the difference is between the collections featured in the two museums. 자, 우선은요 교수님을 찾아와서 학생이 먼저 얘기를 하기를요 뭐래요? Musée d'Orsay 지금 뭐예요? 오르세 미술관이요 파리에서 유명한 거 알고 있어요? 하면서 뭐래요? Second only to the Louvre 루브르 다음으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but 들리셨나요? but 우리 중요해요.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I don't really know. 나 잘 모르겠어 진짜로. 뭘요?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llections featured in two museums? 뭐예요? 두 그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소장품들 간의 차이점은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루브르에서 전시하고 있는 거와 오르세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그 소장품들의 차이, 작품들의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제는 뭐예요? 일단 Musée d'Orsay와 루브르 그 뮤지엄의 소장품들 차이.
그래서 different collections라고 저는 주제를 잡아봤고요. 주제는 꼭 잡아달라 했죠. 자, 그러고 나서 A는 뭐예요? subject. 뭐 Louvre를 먼저 적든 오르세를 적든 상관없는데요. 하나는 Louvre, 하나는 오르세 이렇게 subject 잡아주시고 각각의 설명들 나오죠. 한번 마찬가지 여러분 같이 잡아보도록 하죠. Let's see. Well, the primary difference between the two museums, besides the physical size of the two museum complexes, is that in the Louvre you can see works of art that span the many different artistic periods of mankind, okay? 자, 여기서 잠깐 끊어보도록 할게요. Primary difference, 우리 가장 큰 차이점은 뭐래요? Besides, 뭘 제외하고요? 물리적 크기 같은 것들을 제외한 가장 큰 차이점은요? 뭐래요, 우리? 다양한 시기에 걸쳐가지고 우리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주어는 Louvre였었죠. 그래서 Louvre는 굉장히 다양한 예술가들의 그런 시기에 걸친 예술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라는 얘기였고요. But in the Musée d'Orsay, you can see exhibits that focus only o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roughly between 1848 and 1905. 자, but 하니까 우리 지금 반전 주고 있고요. 오르세 미술관으로 칸 넘어와 주셔야겠네요. 루브르는 다양한 기간에 걸쳐서 예술작품들이 있는데 하지만 but 뒤에 뭐예요? 오르세로 넘어와가지고 얘네들은요. 언제 그 기간 동안만 주로 집중하고 있대요. 우리 대략적으로 19세기 후반 half of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19세기 후반이 1848년부터 1905년 사이 이런 작품들만 주로 있다. 이런 것들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기에 대한 얘기를 비교하고 있네요. 오케이? There are a lot of Impressionist and Post-Impressionist works on display there. 자, impressionist가 뭐예요? 인상파죠. post-impressionist, 우리 후기 인상파인데요. 이런 거 아트 관련된 우리 렉처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요. 혹시 난 아트 너무 몰라요 하셔서 인상파 처음 들어봐요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이번 시간 저랑 같이 수업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렉처에서 나왔을 경우 뭔지 알고 가주시면 되겠어요. 자, 얘네들을 우리 인상파랑 후기 인상파 작품들이 주로 전시돼 있다고 하네요. But the museum is not limited to paintings. 자, but 나왔어요. 또 마찬가지 중요해요. 집중해 주셔야겠죠. 반전 주는 말이었고요. 뭐에만 국한돼 있지 않대요. painting, 우리 작품 그림에만 너무 국한돼 있지 않고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들어볼게요. You can find all different kinds of art there, regardless of technique or means of expression. 자, regardless, 우리 뭐뭐와 무관하게 관계없이 어떤 거 관계없이요. 우리 작품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수단이라든지 또는 표현 기법, 작품을 만드는 표현하는 기법, 테크닉 같은 것들과 무관하게요. 여러 가지 종류의 작품들이 있어요. 페인팅만 있는 거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different라는 표현 줄여서 써봤고요.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뭐예요? 다양한 테크닉이나 means, 여러 가지 수단이나 또는 기법들 이런 것들이 다 상관없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표현했어요. I see. So the Musée d'Orsay does have sculpture and ceramics in addition to paintings? Right. But besides some exceptions, the art was all created within the years I mentioned. 오케이.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학생이 얘기를 하기를요. 이 오르세는 뭐가 또 있대요? Sculpture, 우리 조각이나요? Ceramics, 우리 도예 작품들도 있는 거군요. 그래서 in addition to paintings, 뭐와 더불어서요? Painting, 우리 그림뿐만 아니라 ceramic이나 sculpture도 그래서 있는 거구나. 왜요? 다양한 게 있다고 좀 전에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는 sculpture과 ceramic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면서 끝났어요.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맞아요. Besides some exceptions, 우리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요. 전부 다 이 작품들은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다 아까 말한 후기 19세기 그때 우리 보통 만들어진 작품들이 있습니다.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작품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내용 다 파악되셨죠? 일단은 넘어가서요. 우리 질문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What is the lecture mainly about? Mainly about. 주로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 강의는? 라고 묻는 메인 아이디어 문제였고요. 자, 우리 주제 뭐였어요? Difference
우리 다른 점, 차이점 뭐예요? 두 뮤지엄의 collections, 우리 소장품들에 대한 차이점을 물어보고 차이점이 주제로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B와 C에서 헷갈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How different 또는 the difference between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아까 들었던 주제와 맞닥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부터 한번 볼까요? How different the two museums are in terms of the size of the collections they feature. 뭐예요? size, 우리 크기, 예술 작품들 두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의 규모가 어떻게 다른지 아니었었죠. 사이즈가 아니라 뭐였었어요, 우리? 기간에 대한 거와 그리고 기간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이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작품은 있어 라는 얘기를 했었죠. C 한번 볼까요?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museums in terms of artist periods. 우리 기간 맞았죠. They are Ferguson. 그래서 루브르에는 다양한 기간에 걸친 작품들이 있었고 오르세 미술관에는 19세기 후반 부분에 우리 임프레셔니스트와 포스트 임프레셔니스트 작품들이 주로 전시돼 있다 했으니까 정답은 C가 맞네요. 자, A랑 D도 왜 안 되는지는 한번 같이 볼게요. The historic importance that the two museums have in the world art history. 두 미술관이 세계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인 중요성. 너무 broad하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세계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중요성 이런 얘기는 전혀 언급되질 않았고요. 자, D 볼까요? Why the Musée d'Orsay displays not only A 플러스 B 뭐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말이죠. 페인팅뿐만 아니라 sculpture and ceramics. 자, 이거 아까 나왔던 말이죠. 오르센 미술관은 페인팅뿐만 아니라 아까 스culpture하고 세라믹 같은 것들도 있어 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앞에 보세요. Why? 왜 페인팅뿐만 아니라 스culpture와 세라믹이 있는지에 대한 게 전반적인 주제예요. 왜 오르센 미술관은 페인팅만 있는 게 아니라 스culpture와 세라믹 있어? 이거에 대해서 나 오늘 얘기할 거라는 식으로 대화가 흘러갔나요? 아니죠. 이런 게 바로 트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나왔던 말이고 사실이고 팩트고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중해야 되는 것보다 메인 아이디어, 주제 찾기 문제를 지금 풀고 있단 말이에요. 주제는 뭐였어요? 루브르 얘기도 했고 오르센 미술관 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초반에 나왔던 거 뭐예요? 아티스트가 어떤 기간에 걸쳐서인지 루브르는 이랬고 오르세는 이랬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히 narrow해지고 있죠. 우리 역삼각형 잘 기억해 보세요. 주제 나오고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가는 중위에서 우리 도르센 미술관에는 다양한 작품들, 기법들을 이용한 작품들이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이거는 우리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없다. 후반부에 나오기도 했지만 중간에 자세하게 설명하다가 나온 부분이었고요. 전반적인 주제는 두 미술관의 차이점, 소장품의 차이점, 특히 그 중에서도 사이즈가 아니라 뭐예요? 기간에 대한 차이점이 전반적인 주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우리 시그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들, 렉처로 오니까 확실히 좀 내용이 어려워지고 있죠. 물론 이것도 사실 일부분만 제가 들려드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짧았던 편인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dictation 받아쓰기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shadowing 따라 말하는 거 해보실 거예요. 스크립트 없이도 따라서 술술술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말할 수 없거나 못하는 부분은 뭐예요? 잘 안 들렸거나 모르는 단어이니까 그런 것들 반드시 단어장에 추가해서 렉처는 진짜 중요해요. 단어 항상 단어를 복습하실 때 단어장에다 모르는 단어 잡아서 적어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 표시들 제가 노란색 표시해놨죠? 여러분들도 형광색으로 노란색 표시해 주셔야지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 그 중에 기호 몇 개 한번 볼게요. 자, only 라는 표현 있어요. 절대값 안에 O 표시해서요. 요것만 돼 라는 표현들 잡아달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but 은 삼각형 그려주시면서 반전되는 말들 표현해주시면 한눈에 보기 편하고요. 그 다음에 difference between 나오면 아까 꿀팁에서 알려드렸죠. 표 반 나눠가지고 A 칸에는 A 특징들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 칸을 나눴기 때문에 훨씬 더 찾기 빠르고 편할 수 있게끔 분류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특징들 나왔었고 그 다음에 so, therefore 이런 원인과 결과 나올 때는 화살표 안쪽과 바깥쪽 활용해 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활용해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나셨으니까 또 저랑 같이 제가 해설을 해드렸기 때문에 내용 파악 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노트 테이킹 연습해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주제가 뭐였는지 루브르와 오르세 미술관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한번 노트 테이킹 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자, 오늘 뭘 배웠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노트 테이킹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5가지 있다고 했죠. 주제. 우리 지금 방금 메인 아이디어 문제는 사실 요 1번밖에 안 본 거예요. 앞부분만 들어보신 거예요. 방금 푼 문제는. 자, 주제 반드시 뭔지 캐치해 주셔야지 돼요. 오늘의 주제는 시그널 드렸죠. 시그널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요. 뭐뭐라 불리우는 또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는 버려주고 오늘은 이제부터는 이런 얘기 해보자 라는 부분을 꼭 캐치해 주라고 했어요. 자, 설명하는 부분 있죠. is, means 이런 거 나오면 마찬가지 노트 테이킹 해야 되는 2번째 포인트였고요. 3번째 포인트는 뭐였죠? 예시. For example, like, such as, in this case 이런 표현들 나오면 예시들을 잡아주셨어야지 됐어요. 자, 특징들 우리 비교, 최상급, 원인과 결과, 부정 이런 것들 특징으로 나올 경우 잡아달라고 했죠. 자, 추론 문제는 넘어가서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그널들 한 번만 더 복습하고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뭐에 대해서 말해보다. 뭐 있어요? 같이 소리내서 말해볼까요? Let's talk about, discuss, let's turn to, let's focus on, let's move on to 이런 표현들. Today, now,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이런 표현들도 시그널. 지난번에는 이런 거 넘어가지 말자 했죠. Last class, we've been talking about 또는 아까처럼 그런 표현 없이 우리 바로 펑션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었죠. 자, 질문 형태 What is, have you heard about 이런 표현들도 전부 다 to픽을 언급하려고 나오는 시그널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다른 유형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복습 꼭 해주셔야지 돼요. 복습하실 때 리스닝은 요 동영상 앞부분으로 넘겨서 귀로 들어보시면서 빈 종이에다가 노트 테이킹 다시 해보시고 딕테이션도 다시 해보시고 쉐도잉 따라서 말해보는 거 아까 제가 풀로 들려드렸던 부분들로 앞부분을 넘어와 주셔서 해주시면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